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시장은 현재 하나의 이슈가 마무리되면은 또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이런 여러 복잡한 현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들이 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국정과제 핵심 내용을 꾹꾹 눌러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감세와 부채 한도 상향, 국방비 확대, 불법 이민 차단 같은 여러 현안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감세가 가장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감세 규모가 4조 5천억 달러, 한화로는 약 6,134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법안의 여파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국가 부채를 더 크게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올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현재 국채금리가 4%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필요한 새 부채를 조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묵은 부채를 어떻게 차원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시장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미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즉 12개월 내에 무려 9조 3,300억 달러가 넘는 물량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신규 국채 발행을 한 건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TGA 계좌에 있는 돈들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들과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이 포인트에서도 아서 에이즈 같은 인물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대까지 갈 것이다, 이런 불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돌아오는 이 부채 만기의 차원을 위해서 단기채 위주의 발행 전략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현재 높은 금리 상황에서 장기로 빌릴 이유가 없고 먼저 단기로 차원한 다음에 연준에 금리를 내릴 사람을 들여보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낮춰주면은 그때 장기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자산의 어떤 유동성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의 재정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7월달 금리 동결 전망이 95.3%로 역시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9월달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2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7월 달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오게 되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등판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게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8월 1일로 연기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8월 1일이 또 하나의 새로운 관세 마감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날짜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율을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는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별 3개짜리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FOMC 회의록, 이 2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지난주 대비로는 좀 덜 치열한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어떤 주에는 호들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면서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요.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또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현재 59만 7,325BT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60만 개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변화의 시그널들을 한번 포착해 볼 텐데요. 현재 여러 선물 지표에서 전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만 한번 공유를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미결제 악정의 델타 값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결제 악정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시장 내 새로운 포지션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요. 이 지표의 30일과 그리고 180일 지표가 모두 다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에 몇 주에서 몇 개월 안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은 비트코인과 탄탄한 알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해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물시장 지배력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앞서 보여드렸던 미결제 악정 변동성과 더불어서 펀딩 레이트 그리고 테이커 주문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다 반영한 지표입니다. 그만큼 선물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표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상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 매수 포지션 거래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 즉 테이커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 지표가 0을 넘어서서 22K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지표가 100K를 넘어섰고 그리고 80K를 넘어섰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점 대비로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심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열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의 차이를 통해서 산출하는 연간 성장률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분기 동안에 이 성장률 지표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률이 0 위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이나 작년 3월에 정점을 찍었던 구간과 대비하면은 역시나 낮은 구간입니다. 즉 조금씩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까지 거리가 멀다. 이 부분들을 앞서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래들의 매수세 유입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래들마다 매매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가령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은 꾸준히 매집세에 더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매도 대비로 월등한 움직임들을 보여왔죠. 반면에 10개에서 1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만하게 축적의 움직임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0,000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이 주체들보다 더 큰 고래들은 2025년 3월 이후로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다가 다시 축적으로 흐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SOPR 추세 신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시그널을 한번 살펴봤을 때 과거 두 번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베어리시한 시그널이 두 번 뜨고 나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는 11월에 정점을 찍었지만 이 시그널이 나타났던 것은 두 번의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두 번이 뜨고 나서 다시 더 완연하게 상승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파란색 선을 빨간색 선이 더 상회하고 나서는 이 패턴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었는데 파란색이 다시 상향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에 이 시그널이 한 번 더 뜰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과거 상승장과는 다른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고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상회를 하면서 꾸준히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미실현 총이익이 1.2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정점을 한번 찍었던 그 구간에서는 1.3조 달러로 나왔습니다. 즉 그 구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투자자가 앞으로 더 월등한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특정한 악재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감정이 바뀌게 될 경우, 즉 센티멘트가 바뀔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물량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어리시한 관점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글래스노드는 이 매도 압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만기가 되는 주간 옵션의 맥스페인 가격 구간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106K에서 108K로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옵션 투자자들의 관심 균형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이고 더 높은 가격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EO인 리차드 텅이 VIP 사용자가 116%, 그리고 기관 계좌가 97%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줄어들고 있지만 큰 규모의 주체들은 미래를 갖다가 더 월등하게 잘 알아보고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데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사유화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도입 가속화에 앞서서 글로벌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루머에 의한 가격 변동폭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이슈는 톤코인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톤코인이 10년 UAE 골든 비자를 출시한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에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은 아랍에미리트 골든 비자, 즉 장기 체류 및 사업 활동 허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퍼졌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런 정책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톤코인 가격이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그 변동폭이 더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글로벌 허브 구축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라고 크립토인 아메리카의 진행자인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습니다. 네, CV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10K 매도벽은 옅어진 상황에서 111K와 그 상단으로 해서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대비로는 완만해졌지만 계속해서 매수세에 힘을 내고 있고요. 보라색과 주황색도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녹색도 동참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그야말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들에서도 일정 부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수 영역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기관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09K를 경계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에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했고 다시 이탈했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유의미하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2평선이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배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강한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건데요. RSI 상으로 봤을 때도 중립 구간에서 반등한 이후에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하락 추세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22평선을 지켜내고 다시 이 상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정 국면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반등에 성공하게 됐을 때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본격적인 행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109.8K에 짙게 숏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갔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110K 상단으로 더 크게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그때는 전고점 테스트를 위해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 상단으로는 매물대가 옅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 하방으로 월등하게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105.8K에서 109K 사이에 매물대가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107.5K에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또 이 구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현재 변화의 시그널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완전한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이 시그널들은요, 그 특성상 차트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게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흐름이 변화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시그널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올해 남은 기간들 9월, 10월, 11월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만큼 긴 호흡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되고, 그 구간을 대비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준비를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